한국전자투표가 블록체인 전자주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DID 주주증명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트래블루 표준화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메타버스 게임 시장이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초 이후에 전 세계 메타버스 사용자는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공실명자를 위한 기반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을 해서 작업 실명제와 능률 및 공정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금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합니다. 연준 의사록의 금리 인상 단축 경고 상황에서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하루 쉬어가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도 일찍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즉 이 불프 특수가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 비트코인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암호화폐 시장 통해서 비트코인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부터 소폭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장중한 때 7,400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소폭 하락하면서 7,280만 원 선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최고점에서 15%가량 하락한 가운데 이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수의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하방 지지를 다지고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 모멘텀이 개선되면서 단기적으로 6만 달러에서 6만 3천 달러의 저항을 향해서 상승할 전망이고 또 5만 3천 달러를 하방 지지로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거래소 대비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은 약 5%입니다. 이달 초에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세가 6만 달러를 기록할 때 이 업비트 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7,500만 원대였는데요. 국내 비트코인의 가격도 그럼 7천만 원 중반대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표로 분석해 보자면 이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가격 회복에 앞서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것과 유사한 과매도 수준에서 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RSI가 지난 9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과매도 수준에 접근하고 있고 또 사상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 이후에 시작된 비트코인의 조정이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6만 3천 달러대에서 이 저항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 속에서 여전히 이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은 우수한데요. 대부분의 업계 분석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 비트코인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알파쿼크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알파쿼크가 이 바이낸스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위자드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알파쿼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공유하고 NFT 상품 판매 그리고 구매 등의 다양한 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알파쿼크의 가격은 현재 업비트에서 2.3% 내린 7,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솔라나 트랜잭션이 한 건 그리고 또 구글에서는 2번을 검색하는 것보다도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또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보다도 24배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솔라나의 시세는 이 시각 현재 1.4% 내린 25만 7천 원대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리곤 보겠습니다. 스위스 국영 우편 서비스 스위스 포스트가 이 폴리곤 기반의 암호 우표 스위트 크립토 스탬프를 정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실물 그리고 디지털 NFT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매자들은 실물 우표 옆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서 디지털 버전의 우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3개의 디자인 중에 일반 버전은 6만 5천 부 발행되고 또 유니크 버전은 50만 부만 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폴리곤의 가격은 3.2% 하락한 2,320원을 기록 중입니다. 스택스의 가격은 2%가량 하락한 2,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스택스가 이더리움과 또 스택스 기반의 NFT의 블록체인 간 이동을 돕는 크로스체인 전송 서비스 스택스 브릿지를 출시합니다. NFT 소유자에게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NFT를 보관하고 또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옵저버입니다. 옵저버가 국립기상과학원에 제보 데이터를 납품했습니다. 현재 제보 데이터는 하루에 약 13만에서 15만 건이 수집되고 있는데요. 제보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전국 단위의 날씨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옵저버의 가격은 7.7%가량 상승한 약 10.2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전자투표가 분산신원증명 DID의 주주증명 방식을 활용한 블록체인 전자주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블록체인 DID 집중 사업을 일환으로 기획됐는데요. 한국전자투표 그리고 코스콤이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블록체인 전자주총은 이 DID 주주증명 방식에 기반해서 이 발행회사 그리고 주주를 연결하고 온라인에서 주주총회 전자투표의 행사 그리고 전자위임장 수여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DID 주주증명 방식은 이 주주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해 두고 또 발급된 주주증명서의 유효성의 확인을 통해서 주주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데 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내역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기 때문에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데요. 이 블록체인 전자주총 서비스는 투기표 과정의 보안 그리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전자투표의 전자투표 보안 기술도 결합돼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어제인 25일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또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FATF 개정 방향 등 국내외 트래블룰 동향과 또 트래블룰 구현, 표준화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협회장이 최근 FATF 개정 방향 분석 및 국내외 트래블룰 제도 시행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기조 강연도 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갑수 협회장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자금 세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으나 트래블룰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서 은행이 실명 계좌 발급의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세계 메타버스 게임 시장이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6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800억 달러였던 거에 비해서 3, 4년 뒤에는 2배 이상 급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건데요. 지난해 초 이후에 전 세계 메타버스 사용자가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향후 몇 년 안에 1조 달러, 한화로 1,19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이 블록체인 게임이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 메타버스 웹 3.0 가상 클라우드 경제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 세계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의 잠재력 그리고 게임과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면서 사람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또 토큰을 관리하고 획득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실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통합된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스테이킹과 론딩 등의 디파이 서비스, NFT,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빠르게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이 새로운 온라인의 경험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공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의 기술 개발이 민관 모두에게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실명제란 이 시공 참여자별 세부 작업의 내역을 기록하고 또 완공 후에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 추적의 관리까지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올해 건설 기능인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전국 현장의 근로자들이 기록하는 사진과 작업일지 등 이 방대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민간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국토교통부가 공사 관리 체계 정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시공 전후 사진을 기록해서 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작업자의 숙련도와 성실도, 사고 유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업의 실명제로 인해서 이 작업의 능률과 이 공정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민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요 국가 중에 암호화폐를 차단한 나라는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두 번째인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슈픽에서 이은주 아나운서 전해드립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 인도 정부가 대부분의 민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전망입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동계의회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해당 법안에는 민간 암호화폐 매매를 대부분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의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은 최근 민간 암호화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들의 지적이 올해 말쯤 출시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를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지난 8월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단속을 강화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2021년 상반기 통화 정책 진행 상황 및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높은 수준의 규제 압력을 가할 방침이라며 2017년 이래 가장 극심한 단속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등장이 각 정부에 강한 반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독점적 권한을 빼앗길 것이 두려운 정부의 선긋기는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단신 뉴스입니다. 라울팔 리얼비전 그룹 CEO가 밀레니얼 세대는 금과 전통 금융이 아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금은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금이 새로운 부를 창출할 공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분석가 플랜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2F 모델 분석에 기반한 11월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 첫 실패를 기록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S2F 분석 모델을 망가진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 여전히 1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블록체인 게임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창립 멤버로는 후오비 벤처스, 쿠코인, 폴리곤, 일드길드 게임즈, 더나인, 스파크 디지털 캐피털 등이 있습니다.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의 설립자가 GDP를 늘리기 위해 암호화폐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 태국의 GDP는 6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청년들의 투자가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강 위원장은 어제인 25일 KBS 뉴스 드라이브에 출연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는데요. 강 위원장은 영끌이니 비트코인이니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영끌도 비트코인도 어떤 이 여유로는
어떤 여유로운 좀 여유로운 청년들의 이야기라면서 이 거대 양당의 후보들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투자 여력의 여부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강 위원장의 말처럼 여유가 없어서 소외된 청년들도 살펴볼 기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금요일은 오늘은 여러모로 많이 들떠있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전국은 대체적으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외출할 때는 두꺼운 외투는 필수가 됐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업계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